문이 열리자마자 달리고 다시 기다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판다 푸바오 영접입니다. 푸바오가 일반 관람객들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엄청난 인기에 CNN도 놀라 보도할 정도였죠. 2020년 7월부터 3년여간 푸바오에게는 용인 푸씨, 푸공주, 프린세스 등 수많은 애칭도 생겼고, 사람들은 큰 행복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푸바오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푸바오가 가게 될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푸바오의 남편감 소식도 들려오는데 대체 어떤 판다고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크래비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를 미리 다녀온 KBS 취재진을 만나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우선 푸바오의 새 터전 워룽 판다 기지는 어떤 곳인가요? 워룽 판다 기지는 일단 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시골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어렵지만 대신 가게 되면 판다와 나만의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고유한 곳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었을 때도 저희 취재진밖에 없었어요. 거기 있는 사육 판다들이 한 40-5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취재를 했지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근처가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늘하고 습하기도 하고 대나무도 잘 자라고 사람도 없고, 아시다시피 푸바오가 눈을 굉장히 좋아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굴러다니는 장면들이 팬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거든요. 취재 영상을 보면 눈이 흩날리는 와중에서 워룽 판다 기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판다들이 눈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푸덕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넓고 사람이 드문 워룽 판다 기지인데요. 그래서 직원 수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푸바오 반환이 결정남과 동시에 푸바오를 돌보기 위한 추가 직원과 사육사 공고가 났다고 해요. 본격적인 푸바오 모시기에 들어간 건데요.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 방송국에서는 푸바오 탄생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 공개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다행이지만 푸바오는 판다 번식을 위해 새 짝을 만나야 하잖아요. 벌써부터 푸바오 남편감 후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남편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위안멍이라고 합니다. 위안멍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최초의 아기 판다로 작년에 중국으로 반환됐는데요. 한국에 푸공주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어린 왕자 위안멍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위안멍이 푸바오의 유력 남편감으로 불리는 걸까요? 이른바 해외파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해외로 임대해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온 판다들을 해외파라고 하는데 보통 그 안에서 포육과 사육 그리고 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나이대도 푸바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푸바오의 조상과도 아주 가깝지 않아서 가계도는 중국 야생동물협회에서 가장 잘 헤아리고 있을 거예요. 푸바오의 직계에 있는 판판이라는 판다가 개체 번식의 남용과 오용 사례로 나쁜 사례로 남았는데 이제 번식을 주로 하게 되는 판다로 분류가 되면서 후손을 많이 낳았었어요. 판판의 자손이 위안멍이 되지 않아서 둘은 그렇게 친계로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멍은 이제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푸바오가 야생에 풀어놓으면 충분히 연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푸바오는 어쨌든 인공 포육을 하게 됐고 또 인공 사육을 하게 되는 판다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정해진 좋은 짝을 만나게 했는데 푸바오가 정말 거부하거나 상대도 뚱하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보군도 다양한 조건들을 다 그렇죠. 어쨌든 푸바오 짝을 찾는 거는 국가 지대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푸바오가 정말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푸바오뿐 아니라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 후이바오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생후 48개월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판싱을 위해서도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판다는 어쩌다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걸까요?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판다는 야생에서 원래 살았던 종들인데요. 야생종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이제 1000여 마리 정도로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 도시화를 겪으면서 댐을 건설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면서 어쩔 수 없이 판다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때는 판다 가죽과 곰 고기가 한창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밀렵이 정말 흥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판다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인공 포육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스촨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지진 때문에 한번 훼손이 크게 되어서 워룽 판다 기지가 그곳에서부터 2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던 판다 한 마리가 죽기도 했었고요. 그때 많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후 위기가 결국 판다의 생명을 위협할 거라는 거예요. 각종 보호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2100년엔 야생 판다의 절반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판다의 주식 대나무는 서늘하고 습한 곳을 찾아 점점 위쪽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판다는 그를 따라 서식지를 이동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이별 이전에 모든 판다가 안전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는 게 우선은 아닐까요? 이름처럼 모든 이들의 일상에 행복을 안겨준 푸바오. 꽃피는 4월이 되면 정든 곳을 떠나지만 온도, 습도 모든 게 적당한 새로운 터전에서 더 많은 행복을 주고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김민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